자,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인데 정전기 유도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를 유도해내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자, 전류가 지나가게 되면 주변에 뭐가 생기노? 자기장이 생기죠. 그지? 우리가 원통이 있고 솔레노이드가 이걸 감고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엄지가 이쪽에 있겠지? 그래서 이 엄지가 보고 있는 쪽이 N극이 돼요. 반대쪽이 S극이 되고 이번에는 거꾸로 집어넣으면은 뒤쪽으로 이제 내 손가락이 지문이 이렇게 있다면 지문이란다. 손금이 이쪽으로 감기는 방향이니까 엄지가 위쪽을 보게 되고 N극이 위쪽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겠죠. 자, 이게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거였고 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즉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를 자기장 변화를 가지고 유도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성되는 전기가 전류가 유도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거든.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유도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전압 V로 나타내고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N 곱하기 T분의 델타 파이예요. T는 당연히 시간이고 N은 감는 횟수, 전선을 감은 횟수, 도선을. 그 다음에 파이는 자기 역선의 변화. 그래서 통이 있다면 이걸 몇 번이나 감았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 역선이 자석에서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 면적에 자기력선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냐 다 했어? 뒤에 거 문제는 맨 뒤에 거네 시험 대비 풀었어? 잠깐만 네 빠져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 번 더 나오자 지금 보내줄 테니까 이 뒤에 거 안 풀었을 거 아니야 수요일날? 오케이 자 응. 자 그래서 이 면적의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를 묻는 거야 이게 델타 파이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 어떻게 하면은 이 유도 전류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여기서의 규전력에서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이라서 별 의미 없거든. 많이 감고 자기 역선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 된다. 그런 건데 이 감는수 증가시키는 건 알겠어. 자기 역선 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빨리 움직이면 돼요. 그지? 자석을 빨리 움직이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센 자석을 쓰면 돼. 오케이? 한 번을 움직여도 자기력선이 많이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뭐야?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서 그 세기랑 관련되어 있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전류의 세기를 키워주기 위해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렌츠의 법칙을 볼 건데 렌츠의 법칙은 별거 없고 우리 왜 이래 씨. 렌츠의 법칙이 뭐냐면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되냐 이거거든. 그러면 통을 이렇게 놔두었을 때 A, B가 있으면 N극이 가깝게 오면 자석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얘기하거든. 렌츠의 법칙.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만약에 N극이 가깝게 오면 N극이 가깝게 오는 걸 싫어해요. 방해를 해야 돼. 밀어내야 되겠지. 위에가 N극이 되면 되잖아. 맞죠? 아래쪽이 S극이 되겠지. 그럼 내 손가락이 어디로 감아야 되겠어? 이쪽으로 감겨야 되겠지. 뒤로 감겨서 앞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돌면은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A, B가 있는데 N극이 멀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끌어당겨야 되겠지. 위에가 S고 밑에가 N극 된다고. 그러면 엄지를 아래로 내리고 내 손가락을 감는 방향은 B쪽에서 이렇게 통을 앞으로 감아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A에서 B로 전류가 흐른다 볼 수 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잠시 광고 좀 보고 갈게요. 크로니클 오케이. 자 여기에서도 유도 전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기 빨리 움직이고 자석이 세고 감는 수가 많을수록 패러데이 법칙 그지? 네. 그다음에 전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렌치 법칙. 렌치의 법칙 법칙은 안 나와 있지만 이건 렌치의 법칙이에요. 쌤이 언급했어요. 그건 노관심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보시면은 이런데 이용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전기를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풍차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네모가 돌겠지. 이 네모를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이 네모가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될까? 누웠는데 이렇게 서면 이 네모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지? 그럼 마치 자석이 가까이 왔는 효과를 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전류가 생성돼요. 그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서 다시 누워지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약해. 아니지. 자기력선의 자기장이요. 개수가 줄어들겠지. 자석이 자기장이요. 멀어졌는 효과를 내죠. 네. 그래서 또 전류가 생겨. 음.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전류가 방향은 계속 반대로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움직였을 때 생성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혹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되겠지. 뭐를 만들었다.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물레방아 같은 부분을 우리가 터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빈. 이 터빈이 돌아갈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전환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나와 있지. 실제 맨 밑에 보면은 이 발전기는 자석이 코일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코일에 전류를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전기 에너지의 생성 이렇게 되는데 별거 아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다 만들어요. 화력 발전소나 이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을 태워 가지고 그때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지. 수증기가 관을 지나가게 해요. 증기가 관을 지나가게 하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러면은 얘는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아. 핵이 분열할 때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수력 발전소는 더 쉽지 뭐. 높은 곳에 물을 가둔 다음에 물을 떨어뜨려. 그러면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서 터빈이 들어갔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전부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동기는 구조는 똑같지.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틀어주는 거야. 전기를 틀어주면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랑
코일에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부딪히면서 도는 거야.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뭐가 된 거야?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게 원리가 달라요. 반대인 거네. 딱 반대지. 그 다음 전기 에너지의 수송인데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건데 자 우리 그거부터 V가 전압이지. 음. I가 전류. 전류, R이 저항. VAR. 단위는 V라 쓰고 볼트라고 있고 얘는 암페어. A라고 쓰고 암페어. 얘는 이렇게 해서 그지? 네. 이게 단위다, 그지? 네. 관계는 V는 아니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전기에너지 구해주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전기에너지 구해주는 공식이 전압이랑 전류랑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력이라고 하는 파워는 이 시간당 전기에너지 얼마 써? 이거 물어봤는 거거든. 이 시간분의 VIT야. 이 T분의 VIT니까 T가 약분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전기를 생산시켜 가지고 이제 보내줄 거란 말이야. 집에서 전기를 생산시켜서 보내줄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 풀고 있으면 돼요. 자, 봐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정에 보내줘. 그럼 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선에서 발생하는 발열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생겨. 그래서 전력 손실이 생기거든. 얼마나?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W가 만들어진다 라고 치면 여기 저항값, 전선의 저항값을 0.1ohm이라고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10V에 10A 이렇게 줘가지고 보내줬어. 그러면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얘는 저항이랑 전류가 지나가면서 저항에 전류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V 값을 안 집어넣고 V 대신에 IR을 집어넣어서 I 제곱 R로 계산을 해주거든. 그러면 I가 얼마야? 10이지. 10A의 제곱 곱하기 R 값 0.15 얼마 나와요? 10W가 샌단 말이야. 100W를 보내는데 그럼 집에 90W 도착하겠지. 그럼 전력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시계. 저항값을 줄이든 전류값을 줄이든.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은 한계가 좀 있어요. 이거 굵거나 길거나. 길면 안 돼. 길이가 짧거나. 길이가 짧거나 굵거나 아니면 재질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돼. 재질은 구리보다 좋은 재질이 금이랑 은밖에 없으니까 구리가 최선이야. 굵게 하려면은 전봇대 다 쓰러져.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돼.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이미 발전되어 있는 도시는 그게 좀 힘들어. 길이는 뭐 전기세 아끼자고 이사를 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값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전류를 줄이면 돼.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전압을 높이면 돼.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경우로 치면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10W가 샜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는 전류가 I가 1A이기 때문에 1A의 제곱 곱하기 0.1 되니까 얼마가 돼? 0.1 아이고 젠장 와트가 되겠죠? 네. 그럼 집에 도착하는 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99.9 와트가 도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배 줄어드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고전압 수송을 하게 되면은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전력을 저 잠시 광고 좀 보고 갈게요. 진정. 그래서 공식 전력 손실 공식 줄이려면
저항이 적은 전선을 쓴다. 굵게 만들어서 쓴다. 전류의 세기를 줄이려면은 전압을 올려서 보내준다. 이렇게.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1만 볼트에 400암페어로 만들었다가 보내줄 때 4만 볼트에 100암페어로 보냈어. 4배 반 올렸어. 그랬더니 이만큼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와트가 샜단 말이야. 그래서 20만 와트는 어느 정도예요? 뭐 제법 되겠지. 근데 두 번째 경우는 40만 발트로 10배 올렸어. 그러니까 전류가 10배 줄어들었지. 그럼 어떻게 돼? 2000와트. 이렇게 10배가 100배가 줄어들었지. 네. 이렇게 손실 전력을 제곱 빼줄일 수 있다 이 말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 거 요거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38,000이 도착했을 거고 38만이 도착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얘 하면은 뭐 얼마 도착했겠지. 확실히 줄어들게 도착을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변압기 라스트 방. 그럼 전압을 올려서 보내주는데 어떻게 전압을 변압시켜 주느냐. 일단 교류 전류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이 원리는 이거야.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T분의 델타 파이였지. 네. 그래서 이 전압과 감는 횟수가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감아주는 걸 뭐 예를 들어 4번 감았는데 여기에서는 8번 감았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는 횟수가 N1 대 N2는 1대 2가 되죠. 그럼 전압도 1대 2가 돼야 돼요. 잠깐 밖에 앉아있어 봐. 그러면 전력은 동일하게 가야 되거든. 여기 예를 들어서 100와트를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도착하는 것도 100와트 도착해야 돼. 근데 제일 처음에 10암페어에 10볼트를 보냈으면 네. 두 번째는 20볼트가 되겠지. 네.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감는수가 2배라서. 네. 그럼 똑같이 얘를 만들어 주려면 5암페어로 줄어든다고 전류는. 네.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돼? 줄줄. 2대 1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전력은 동일해. P1이랑 P2 전력은 동일하다고. 네. 그러니까 감는 횟수가 바뀌면서 그 감는 수의 비가 전압비가 되고 그거를 똑같은 전력으로 만들어 주려면 전류비가 역수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거기 뭐냐 커다란 거 있잖아요. 뭐 외지 가면 만한 그런 거는 전압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저희 집으로 올 때는 전압기가 있는데 줄어야지. 접근체수 줄여요. 한꺼번에 줄이면 위험하니까 조금씩 줄여. 그래서 효율적인 전력 수송을 위해서는 고전압,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 쓰는데 이건 말이 초전도 케이블이지 이건 아직까지 과학 기술이 부족하고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이렇게 전선을 배치를 해서 최단 거리로 보내주는 거, 쓰는 것만큼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려면 땅속에 묻혀야 되고 로봇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장치 설치하고 애자라고 있어요. 안전장치. 요거 설치해서 보내준다 라는 내용까지가 여기고 이거는 내용은 쉬운데 전부 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 유형을 여러 번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